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들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정세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죠. 여러가지 파리 대책으로 중과세가 도입도 되고요. 또 임대사업자 세금도 혜택이 취소가 좀 많이 됐죠. 그리고 여러가지 세금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지금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서 어떻게 증여를 할지 이 부분을 다주택자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게 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다주택자들은 최소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1.2%에서 한 12억 원만 넘어가도 3% 가까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조정자 대상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은 2%에서 3% 정도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는 거는 2%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년이면 국가의 종부세로 다 내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지금 인상이 되는데 1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내게 되는 거가 2021년 1월 1일 개정이 됐고요.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는 2주택은 20%를 더 더해서 내고 3주택은 30%를 여기에 더 더해서 내는 굉장히 높은 중과세율을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빨리 팔거나 아니면 그 전에 증여를 하던지 해서 다주택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증여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리한 5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요, 증여세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율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을 먼저 살펴보면요. 양도소득세율은 이렇게 2주택과 3주택은 기본적으로 세액이 조금만 발생을 하더라도 26%,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6%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아주 적은 세율이 26%예요. 특히 3주택 같은 경우에 10억 원 초과되는 세율에 대해서는 75%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 10%가 더해지기 때문에 26%에 10%가 더해진 28.6%, 75%에 7.5% 더해지면 82.5%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증여세율이 다소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20% 이하의 세율로 자산 구성을 계속 해나가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가장 적은 세율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증여세율 5억 이하 정도의 금액은 증여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외적으로 양도 차익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택이 여러 개지만 한 채는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거는 양도 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양도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세금 없이 팔 수가 있으니까요. 증여세율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세대 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분리라고 하는 거는 세대 구성 요건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혹 주민등록만 따로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세청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같이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 밝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볼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했는지, 자녀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를 해야지만 세대 분리가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아시고요. 세대 분리의 구성의 요건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세대가 구성이 됩니다. 자녀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정도 수준,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한다면 세대 분리가 돼요.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것은 주택수를 줄여나가서 종합부동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죠. 세대 분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증여를 그럼 어떤 자산으로 할 거냐? 증여는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하기 마련인데요. 가치 상승에 대한 자산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억에 구입한 주택이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까지 올랐냐면 5억까지 올랐어요. 5억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자산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 후에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2월과세가 되는 건데, 증여한 자산은 그래서 빨리 팔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억으로 증여한 자산이 또 올랐습니다. 8억까지 올랐어요. 8억까지 오른 거를 매매를 하게 되면 5년 이후에 팔면은 3억에 대해서 5억에서 8억까지 올라간 이 3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만약에 5년 이내에 팔았다라고 하면 5년 이내 판 거에 대해서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돼가지고 1억에서 8억의 차이 얼마죠? 이 7억. 5년 내에 양도하면 7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예전에 5억을 증여할 때 냈던 증여세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에서 빼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한 다음에는 5년 이내 매매하는 2월 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녀에게 자금 입증이 양도보다 증여가 월등하게 유리한데요. 요거는 한번 더 살펴보면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5억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자녀한테 한다라고 하면은 자녀가 그 5억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5억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5억을 증여하는데 증여세를 계산을 하면 1억까지는 10%고 5억까지는 20%니까 약 9천만 원 정도에 대한 자금 출처만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증여가 자금 출처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들은 아직 9천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만약에 취직만 하더라도 9천만 원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연부연납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자 얼마 안 돼요.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금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자를 내더라도 크게 부담 없이 1년에 1,500, 1,635만 원, 약 한 1,600 정도는 자녀들이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부분은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금 출처 면에서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바뀐 세법들 중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취득세 중과세 대책을 살펴보면은 다주택자가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12%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중과세 취득세법상 정의를 한번 뜯어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고 그랬고, 일정 가액 시행령을 보면 공시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줄 때, 그리고 이 3억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지분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주는 것을 두 가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해서 주면 여기에 대해서 12% 세율로 과세를 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할 게 다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중과세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미루어서 보면 다주택 중과세 판단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지만 취득세도 받는 사람이 내지만 취득세율에 대한 중과세 판단은 증여자 입장에서의 다주택자를 기준을 한다는 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증여할 때 중과세가 안 되는 주택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느냐? 중과세가 안 되려면 먼저 조정지역 이외의 주택을 주면 되겠고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조정지역에 있는 15억짜리 주택이고 또 하나는 비조정지역에 있는 5억짜리 주택이에요. 요거를 자녀한테 줄 때 어떻게 주면 유리해요? 조정지역은 똘똘한 한 채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가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5억에 대한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됩니다. 이런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한테 비조정지역에 5억의 주택을 주면 괜찮겠죠. 또 하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정지역에 있는 2억 5천짜리 주택이에요. 조정지역에 있는 2억 5천짜리 주택은 공시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죠. 공시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게 되면 이것도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됩니다. 조정지역 바깥에 있는 걸 주거나 아니면 공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준다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사례를 좀 더 보면요. 조정지역에
6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조정지역이고 공시가가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 절반만 주면 어떨까? 지분 50%만 해당하면 3억에 대해서 증여가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3억에 대한 지분은 전체 지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취득세 중과세를 빠져나가는 규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여세율은 굉장히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지요. 양도보다 증여를 해주는 편이 유리한데 특히 세대 분리가 돼 있는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는 주택수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앞으로 가치 상승될 자산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2월과세가 되지 않도록 5년 이내 매매하는 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우리 자녀는 자금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연부연납 규정을 통해서 자금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이외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조정지역에 있는 공시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더라도 중과세가 안 되는 규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정세법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을 계속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